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광복 이듬해인 1946년 미군정의 식량 정책 실패로 굶주림을 견디다 못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자 경찰이 무자비하게 진압했고 이 과정에서 수백 명이 숨진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대구에서 일어난 10월 항쟁입니다. 항쟁이 일어난 지 올해 79년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역사의 뒤편으로 밀려나 제대로 된 진상조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복 다음 해인 1946년 10월 1일 미 군정이 지배하던 당시 정부의 쌀 배급 정책 실패로 시민들은 굶주림에 허덕여야만 했습니다. 더는 견디지 못한 주민들은 대구역 인근에서 일제히 들고 일어났고 9월 총파업에 참여했던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여기에 가세했습니다. 경찰은 무력으로 진압했지만 시위는 전국으로 번졌고 미 군정은 계엄령까지 선포하며 무자비한 진압에 돌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항쟁이 일어났던 곳이 현재 대구 콘서트 하우스 앞. 홀로 외로이 서 있는 표지판이 그날의 역사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항쟁 발발 79년이 지난 올해에서야 이 현장에 세워졌습니다. 10월 항쟁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20년 대구 달성군에 세워진 위령탑 앞. 유가족들이 탑 앞에서 전통 방식의 제례를 정성스레 올립니다. 술을 따르고 절을 하며 희생자의 넋을 달랩니다. 해마다 항쟁이 시작된 10월 1일이 되면 유가족과 시민단체 회원 등은 이곳에서 위령제를 지냅니다. 한평생을 피눈물로 살아오신 우리 어머니들과 당시 픽등이었던 자식들도 이제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역사 속 진실이 묻히게 될까봐 두렵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10월 항쟁 발발 79주기를 맞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 책임을 인정한 뒤 정부의 사과와 위령사업 지원을 권고하면서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을 뿐입니다. 시민단체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기념일 제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가창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제 유해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시도되지 또 않았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괄적이고 좀 이런 10월 항쟁에 대한 진정한 진실 규명 활동들은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데 좀 특별법을 좀 제정을 해서 따로 이렇게 이제 진실을 규명하는 유족들의 활동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10월 항쟁에 대한 포괄적 진실을 좀 규명할 수 있는 활동들을 법 제정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광복 이후 극한의 좌우 이념 대립 속에 억울하게 희생된 시민들. 10월 항쟁은 아직도 역사의 뒤편으로 밀려난 채 79년째 진실은 드러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 전자공업고등학교가 대구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교명을 바꾸고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기존 특성화고등학교 체제에서 기술명장을 양성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개편을 함께 했는데요. 전국 단위 모집하는 대구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오는 20일부터 신입생 모집을 위한 원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천희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구 전자공업고등학교가 올해부터 대구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했습니다.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특정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체제에서 유망 분야 산업 수요와 연계해 예비 명장을 양성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개편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2학년과 3학년은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올해 입학한 1학년 96명은 마이스터 고등학교 과정을 밟게 됩니다. 반도체 계열로 입학해 1학년 교육과정을 마치면 2학년부터는 반도체 제조과와 반도체 장비과 두 개 과로 나눠 전문 분야를 찾아가게 됩니다. 마이스터고가 확실히 기술 쪽으로 더 심화해서 배우는 쪽으로 하는 곳이라서 그거 생각하고 여기 들어왔었는데 확실히 장비나 그런 실습 수업들을 미리 체험하고 한번 실습해볼 수 있어서 재밌고 좋았어요.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쾌적한 기숙사를 제공합니다. 대구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 기숙사도 내년 1월 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149실 규모로 전교생 288명이 2인 1실로 쓸 수 있고 일부는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 원래 기숙사 생활하는 게 조금 걱정이 되긴 했었는데 이제 원래 친구들이랑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제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친구들이랑 다 같이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공동체 의식도 기를 수 있고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는 그게 또 잘 맞아가지고 그런 게 너무 행복하고. 대구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앞으로 3년 동안 300억 원을 투입해 최첨단 교육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경북대학교, 디지스트, 그리고 지역 우수 반도체 기업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무 중심의 고급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방과 후 교육, 동아리 활동, 글로벌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해 취업률 100%에 도전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3학년이 되면 학생의 희망과 역량에 따라 대기업, 공기업, 반도체 전문기업에 취업하는데 취업 후 일학습 병행 또는 선취업 후진학으로 학위를 취득하여 초급, 중급, 고급 엔지니어, 이어서 반도체 최고 기술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반도체 기술 분야 예비 명장을 양성하는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대구를 포함해 전국의 3곳분으로 모두 전국 단위 모집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구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오는 20일부터 2026학년도 신입생 96명 모집을 위한 원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남구의 관광 명소인 압산 해넘이 전망대에서 이색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압산 빨래터 공원과 압산을 연결하는 하늘다리, 공중에서 열린 패션쇼가 압산을 찾은 관광객과 남구 주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패션쇼 런웨이로 변신한 압산 해넘이 전망대 하늘다리. 노을빛 물든 초가을 저녁, 압산과 빨래터 공원 사이에 놓인 하늘다리 위에서 모델들이 멋진 포즈를 취합니다. 슈퍼모델과 미스 코리아 등 전문 모델과 중국 현안성 시니어 모델, 대구 공업대 학생 모델 등 100여 명의 모델들이 펼친 이색 패션쇼에 관객들의 시선이 사로잡혀 버립니다. 압산 하늘다리 사랑의 오작교에서 펼쳐진 사랑의 프로포즈 이벤트도 압산을 찾은 관광객과 남구 주민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제공했습니다. 남구의 관광 명소인 해넘이 전망대하고 이 사랑의 오작교 즉 하늘다리 이 공중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이 패션쇼입니다. 오늘 전문 모델들이 이 하늘다리 위에서 프로포즈 이벤트 연출과 또 런웨이를 선보게 됩니다. 남구가 2025 찾아가는 문화공연의 일환으로 개최한 이 행사는 남구의 대표 명소를 알리고 지역 상권 활성화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패션쇼가 열린 해넘이 전망대와 압산 빨래터 공원 일원에서는 압산 맛둘레길 상인회와 함께하는 상생축제도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남구는 대구의 새로운 핫스팟으로 떠오른 압산 빨래터 공원 해넘이 전망대를 활용해 더 새롭고 다양한 문화사업 발굴에 나설 계획입니다. 압산은 대구 시민 모두가 즐겨 찾는 관광 명소이고 우리 대구 시민들의 허파와 같은 곳입니다. 이번 이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대구 시민들과 관광객들께 제공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압산 빨래터 공원으로 놀러오세요. 환영합니다. 문화관광도시 남구가 새롭게 선보인 하늘다리 패션쇼와 함께 압산의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무상교육과 무상보육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입니다. 만 5세 어린이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내고 있는 교육비와 보육료 일부가 지원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9월 1일부터 공립유치원은 월 2만 원을, 사립유치원은 월 11만 원을, 어린이집은 월 7만 원을 더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관별 지원 단가는 유아 한 명당 누리과정 제공에 필요한 표준 유아 교육비와 표준 보육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됐습니다. 공립유치원 원화에 대한 추가 지원금은 방과 후 과정비를 사립유치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 겁니다. 사립유치원은 표준 유아 교육비와 정부, 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의 차액을
어린이집은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고 있는 특별활동비와 현장학습비 평균액을 지원합니다.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특활비 등의 경비가 절약되어 부담이 줄어 다른 사교육이나 경험활동을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5세 무상 교육비와 무상 보육비는 각각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해 지원됩니다. 7월부터 소급 적용되는데 7월분과 8월분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와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거쳐 반환하거나 2월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 지역 5세 유아는 공립유치원은 월 22만 원, 사립유치원은 월 54만 원, 어린이집은 월 47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셈입니다.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 확대와 단계적 무상 교육 보육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정부 책임형 영유아 교육과 보육, 교육부 무상 교육과 보육 실현 계획과 연계해 내년에 4세에서 5세, 2027년에는 3세에서 5세로 무상 교육과 무상 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지난 7월 충남 아산에 내린 극한호우로 100여 채의 집이 물에 잠기고 농작물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복구가 막막한 상황 속에 수해민을 살피며 도왔던 이들, 바로 자원봉사자였는데요. 수말하는 역경 속 다시 희망을 불어넣은 이들 덕분에 수해민들은 보다 빠르게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김장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흘간 380mm에 달하는 극한호우가 내린 아산의 한 마을. 흙범벅이 돼 쓸 수 없게 변해버린 가재두구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집안은 온통 흙투성입니다. 막막한 상황 속에서 묵묵히 구슬땀을 흘리는 사람들. 바로 피해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자원봉사자였습니다. 진흙이라든가 이런 거 청소 좀 해주고 뭐 무거운 쓰레기라는 걸 끄집어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서 이제 말려야 좀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도와주니까 좀 힘내시고. 수해를 입은 비닐하우스에도 희망의 손길은 이어졌습니다. 물에 닿아 쓸 수 없게 된 배양토를 포대에 담아 옮깁니다. 30도가 넘는 무더위에 얼굴엔 굵은 땀방울이 흐르지만 멈출 줄 모릅니다. 수해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며 휴일까지 반납하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혹여나 또 이렇게 힘든 상황이 생긴다면 또 저희가 또 언제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이 힘내시고. 물이 들이차면서 침수됐던 벽지와 장판도 모두 걷어냅니다. 벽 모양에 맞춰 재단된 도배지를 붙입니다. 일손이 부족해 더디게 진행됐던 도배 작업에도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보탰습니다. 빨리 해서 이제 가구가 들어오거나 해야 이제 수해를 입은 곳에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지금 도배하고 장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침수로 눈앞이 막막했던 순간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하루라도 더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구니 뭐니 다 전기 청소기니 뭐니 다 불차갖고 그래서 그때는 막막했었어요. 그래도 여러 사람이 와서 도와주셔갖고 힘이 많이 됐죠. 수해를 입은 아산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민 자원봉사자는 모두 5천여 명. 아산 시민은 물론 공무원과 군인, 그리고 타 지역 시민까지. 일상 회복을 위해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묵묵히 수해민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분들을 위로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그런 모습들 통해서 일상으로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나 정말 감사한 그런 감동적인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웃의 어려움에 내일처럼 주저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자원봉사자들.
모두가 진정한 영웅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돈가스 가격이 5년 만에 25%가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돈가스는 2021년 8,916원에서 올해 6월 11,218원으로 25.1% 올랐습니다. 우동이 18.1%로 뒤를 이었고 아메리카노 17.6%, 비빔밥 16.5%, 국밥이 15.4% 오르는 등 휴게소 음식 가격이 대부분 두 자릿수대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민홍철 의원은 가격 인상 요인을 점검해 합리적 가격 유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시가 공공배달앱 대구로 이용 시민들에게 5,000원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부터 2만 원 이상 주문하면 매일 한 차례 결제 단계에서 즉시 5,000원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로페이 연계 결제도 가능하며 판타지아 대구페스타 3,000원 할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최대 5,000원 할인 혜택도 마련했습니다. 대구 중구청은 대구 근대역사관 등 4곳에서 교통환경 개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근대역사관 주변에는 보행자 방호 펜스를 설치하고 동부교회 일대에는 노면 색깔 유도선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대성주 주변 도로를 재포장해 교통사고 위험을 감소시켰습니다.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소선 나음기금 지원 사업을 통해 총 40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3억 2,6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돼 의미 있는 지원 활동으로 내실을 다졌습니다. 달성굴은 현풍읍과 농공읍에 각각 38면과 8면의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구 글로벌 교육센터는 25일과 다음 달 1일 초등학생 84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테마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상현실로 나만의 불가사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은 센터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기다리던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입니다. 올해 연휴는 거의 몇 년 전부터 기다렸을 만큼 정말 길죠. 고향이든 어디든 다녀오고 나서도 한참 시간이 빌 것 같은데 매일 집에만 또 대구 안에만 있기엔 아쉽죠. 또 올해 가을은 유난히 더 기분 좋고 선선하고 오래 갈 것 같은데요. 우리 조금만 더 발길을 옮기면 가을이 깊게 내려앉은 풍경 만날 수 있거든요. 오늘 문화 속속은 대구에서 차로 금방 닿을 수 있는 경북의 가을 여행지 준비했습니다. 꽃길을 걷고 오래된 마을을 지나 우리 전통이 살아 숨쉬는 경북으로 떠나볼까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 들어서면 길게 뻗은 산책로 양옆으로 가을꽃이 끝없이 펴 있는데요. 이 꽃들이 더 특별한 이유는 일부러 멀리서 가져온 꽃들이 아니라 원래 오랫동안 봉화와 이 백두대간을 지켜온 자생꽃이어서 그렇습니다. 산 능선을 따라서 구절초와 산곡이 하얗고 노랗게 피어 있을 모습이 가을 햇살과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꽃잎 위로 햇살이 막 쏟아지겠죠. 추석 연휴 내내 10월 2일부터 12일까지 축제가 이어지는데요. 추석 당일은 휴관합니다. 이번 축제의 부제목이 꽃, 별에 그리우답니다. 봉화가 또 은하수가 유명하잖아요. 해가 지고 별이 뜰 때 더 아름다울 거란 말인 것 같은데요. 끝없는 은하수 별빛 아래 핀 꽃. 우리가 이런 걸 본 지 얼마나 됐을까요? 살면서 본 적은 있을까요? 어린이들을 위한 만들기, 실내, 실외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하고요. 어른들을 위한 토크 콘서트도 있습니다. 낮부터 밤까지 할 게 많아서 편하게 그냥 봉화에서 하루 자고 가야겠어요.
청송으로 가면 탁 트인 공기 속에 산소 가득한 넓은 꽃정원이 펼쳐지는데요. 완만한 언덕을 따라서 빨강, 분홍, 주홍빛, 백일홍이 가득 펴 있습니다. 가을 내내 활짝 펴 있을 백일홍 위로 멀리 청송의 아름다운 산자락도 겹겹이 이어지는데요. 무료로 개방되는 이 정원, 산속 카페 청송은요, 사진을 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찍어도 그 자체로 한 폭의 가을 풍경하죠. 추석 연휴에도 버스킹, 버블쇼도 계속 이어지고요. 백일홍은 100일 동안 빨갛고 아름답게 피어 있을 거니까요. 혹시라도 이번 추석 때 못 가면 또 10월 말에 사과 축제 한다고 하거든요. 그때 가도 될 것 같아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근데 이 외나무 다리로만 들어갈 수 있었던 마을이 영주에 있대요. 정말 만나면 피할 수가 없었겠는데요. 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면 무섬마을이 나옵니다. 외나무 다리가 생긴 게 360년 전이라고 하는데 마을도 그때 시간이 멈춰 있는 것처럼 고즈넉합니다. 아침엔 강 위로 흰 물 한 개가 다리를 감싸고 낮에는 햇살이 강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이 다리 위에서 바라보는 강과 마을이 마치 한 폭의 수묵화 같다고 해요. 이곳은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축제가 열리는데요. 원수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데 이번엔 인연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추석 연휴잖아요. 조금만 나가도 이렇게 다른 풍경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봉화의 산자락과 꽃바다, 청송의 끝없는 백일홍 물결, 물 한 개 낀 영주 무섬마을. 이런 가을 장면들이 연휴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겠지만 또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사람과 보내는지겠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라면 뭐 어디든 좋겠죠. 여러분 이번 한가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풍성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문화 속속은 추석 연휴 지나고 마음에 쏙 드는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